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8월 18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조금 뒤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고요. 어쨌든 한 주의 첫날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1.5%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코스닥은 무려 2%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 내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금융주, 이쪽의 흐름이 가장 좋지 못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AI 관련주들, 이쪽 관련주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고요. 특히 2차전지 관련주, 이쪽의 낙폭이 굉장히 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든지 또 미용기기 관련주도 전부 파란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6천억가량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이 정도 수급이면 지난 한 달 내에 있어서 8월 첫날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순매도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미약했지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이번 달 들어 두 번째로 많은 순매도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1,700억이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기관도 미약했지만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수급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 전반적으로 8월만 떼어놓고 보면 8월 전체 수급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외국인의 1,000억가량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반면에 전체 이번 달만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수급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빨간불이 들어왔던 하나오션, 외국인은 큰 변화는 없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빨간불이 들어온 카카오와 네이버, 오늘은 미약했지만 두 종목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TX엔진, 효성중공업, 두산, 삼성중공업, LG디스플레이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한국전력, 삼양식품, 카카오, 신한지주,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날 종료된 미국 증시를 보면 전반적으로 금요일만의 시장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4%로 마무리되었고 S&P 500은 0.3%, 반대로 다우지수는 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무려 2.2% 빠지면서 마무리되었고 가장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에서는 P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잖아요.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예상치는 0.2%였다면 전월보다 0.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고, 자, 지금 기사를 보겠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심지어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입니다. 이번에 0.9%가 나오면서 지난번 코로나 당시 때처럼 상승률이 제법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전년 대비로 보면 이게 그렇게 시장의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수치였나? 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정말로 큰 문제로 받아들였다면, 물론 반도체는 이번 주에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빠졌지만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그 재료가 없었다고 해도 이 정도면 간헐적으로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등락밖에는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PPI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선행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선행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월 PPI가 급등을 했다는 것은 시차를 둔다면 한 10월쯤에 그때 CPI는 조금 더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음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 그게 기존에 99%였다면 지금은 85%로 약간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상 0.5%, 그건 어떤 이야기가 나왔지만 확률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0.25%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99%에서 조금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수치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 증시도 큰 변동성이 없었다는 것이, 저는 아직까지는 이 PPI 지표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기에는 조금은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날 국내 증시는 휴장이었잖아요. 하지만 이틀 동안의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보면, 자, 일본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1.7%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0.7%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날은 0.4%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오늘도 0.4%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이틀 연속으로 1% 가까운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빠졌던 이유, 물론 지난주에 PPI 지표 경계감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결정적인 것은 저는 국내 시장만의 이슈가 더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만의 이슈라는 것은 첫 번째로 정부 정책 불확실성이 될 수가 있겠죠. 최근에 대주주 여권을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게 아직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대주주 여권이 10억으로 만약에 하향 조정이 된다면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업종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기본적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업종은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세 차익보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을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금융주가 될 수가 있겠죠. 50억이 넘는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를 할 때는 물론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대다수를 보면 절대적으로 안정성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이 대주주 양도세 조건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오늘은 금융주가 더 많이 흔들리고 있는 하루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주주도 2% 빠지고 있죠. 그리고 국내 시장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 저는 옵션 만기일에 영향이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옵션 만기일이 종료되고 나서 둘째 주 목요일이 종료가 되죠. 그럼 만기 첫날이 금요일이 될 수가 있고 공교롭게도 이때는 휴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 종료되고 첫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옵션 만기일이 종료되고 첫날에는 시장의 방향성과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약간의 수급이 왜곡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두 번째는 전날이 옵션 만기일이었다는 것이 국내 시장이 빠질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 근거로서는 아무리 PPI 지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낮췄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흐름이라든지 또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결코 나쁜 시장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을 국내 시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업종이 조금 빠졌던 것은 지난주에 트럼프가 내주에 반도체 관세를 설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게 지난주에 나온 기사였거든요. 그럼 내주가 이번 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은 발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몇 개의 재료가 있었던 업종을 제외하면 반도체 관련주도 낙폭이 조금은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하이닉스하고 또 삼성전자 두 종목 모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불확실성이 조금은 커졌다고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그게 과연 국내 시장의 악재로 작용이 될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도체를 부과하는 대상이 국내만으로 한정이 되었다면 그거는 분명한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국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한다든지 또는 공장 건설을 계획한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발언이 있었고 당연히 국내 기업도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국내 기업들이 고율 관세 폭탄을 맞는다면 다른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 기업들은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또 심지어 증설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업들이 국내 기업이라 할 수가 있고 또 다같이 관세 폭탄을 맞는다고 해도 국내 기업보다는 다른 기업들이 훨씬 높은 관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심지어 TSMC는 이나노 공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것이고 그마저도 물량을 30%만 배정하기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반면에 국내의 삼성전자는 이미 이나노 공정 설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어떤 확실한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니까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조금 커진 시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걱정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과 전망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21선이 깨지게 된다면 그때 물량을 줄이겠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과거에도 보면 의미 있는 지지선 또는 의미 있는 저항 라인, 정말로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오히려 의미 있는 지지 라인, 여기를 깨고 올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인 추세가 조금은 위태롭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것보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의 추세, 이 추세를 보고 투자할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만약에 21선이 깨지면서 여기서 투매가 나온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또 이번 주 22일날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로 이번 주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 얼마나 관세를 부과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22일날 파월의 잭슨홀 미팅, 그건 한번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방향성에 대해서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개 특징적인 업종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현대 인프라코어가 10%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밑에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거는 재건 관련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서 약간의 입장 차이를 보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협상이 잘 끝난다면 또 단기간의 상승에 따른 재료섬유 관점에서도 주가의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오늘은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상승 기대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발언을 했었고 그게 오늘의 상승에 기대감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상법 개정안 기대감도 있겠죠. 그리고 HMM 이 종목은 무려 2조 원대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공시를 했었고 그게 오늘 시가를 굉장히 높이 띄웠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현대일렉트릭의 4.7%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전력기기와 건설기계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고 그 때문에 오늘 약세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본다면 현대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그 관점을 일부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지만 이게 글로벌 시장 흐름까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조금 더 맑은 시장이 되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더운 날씨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